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프로TV의 안인호 박사입니다. 이제는 저도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세월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인생의 이야기들을 이제는 후배 세대들에게 솔직히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선배들이 들려주던 인생 이야기들이 그리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오는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 싶었는데 살다 보니 그 이야기들은 꽤나 큰 도움이 되더군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세대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수학능력 시험이나 중요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취업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청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바로 공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공부는 단순히 성적이나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을 준비하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히 어떻게 집중해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과 건강, 친구관계, 공부, 사랑과 결혼, 취업과 직장 생활, 퇴직 등 인생의 여러 중요한 주제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저희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공부와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공부는 환경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란 곳은 경북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잘 들어오는 환경이 아니어서 집에서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 호롱이나 호야, 램프라고 하죠. 램프를 켜고 생활을 했었죠. 사실 그 불빛으로 책을 읽거나 공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불빛은 밝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얼음이 워낙 심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콧속과 콧등까지 새까맣게 변하곤 했었어요. 더구나 빛이 번들거려서 책을 읽을 때도 눈이 많이 부셨죠.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저는 틈틈이 공부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환경이 지금 돌이켜보면 저에게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중학교 시절 얘기입니다만 중학교 시절에는 시험이 다가오면 졸음을 이기기 위해 잠 안 오는 약을 몰래 사서 먹기도 했습니다. 약을 먹고 공부를 하다가도 피곤할 때는 찬물을 담은 대야에 발을 담그고 책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집중할 수 있었지요. 심지어 친구들 중에서는 자취방에서 방 주인이 전기세가 아깝다고 불을 끄라고 잔소리를 하면 작은 전등 하나를 들고 이불 속에서 몰래 책을 읽고 공부하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이걸 꼭 해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곤 했습니다.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공부는 결국 환경이 아닌 의지라는 점입니다.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학습에 대한 강한 결심이 있다면 결국 방법을 찾아가게 되더군요. 이때 다진 의지와 습관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외국 유학에도 도전하고 끝내는 박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었죠. 제가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집중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학교 시절 공부할 때는 오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졸음을 쫓으려고 잠 안 오는 약을 먹거나 여름에 찬물에 발을 담그고 버텼죠. 그렇게 억지로 시간을 늘려가며 공부하던 것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공부는 단순히 시간을 얼마나 들이는가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얼마나 집중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도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 효과가 떨어지더군요.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공부할 때 효과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죠. 이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은 저에게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집중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그럼 다음으로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집중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공부의 집중력을 높이고 성과를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30분 집중 후 5분 쉬기입니다. 예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30분간 집중하고 5분 정도 쉬는 방식이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저도 이 방법을 적용해 보니 긴 시간 동안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짧게라도 휴식을 취하면서 다시 공부할 때의 집중력이 훨씬 높아지더군요. 두 번째는 기억의 법칙인 주기적인 복습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인 복습이 학습 내용을 오래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을 학습한 후 3일 후, 일주일 후,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복습해 보세요. 저도 이 방법을 통해 직장 생활을 하며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인드맵으로 개념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념을 마인드맵으로 연결하여 공부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주요 개념을 마인드맵으로 시각화하며 정리해 보세요. 자녀들이 공부와 관련하여 부모님들께도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에서는 부모님들의 개입이 크지 않았지만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덕분에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정 중심의 칭찬과 격려입니다. 아이가 공부의 결과뿐 아니라 노력과 과정을 칭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과정을 인정해주면 아이는 공부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솔직히 자녀와 나누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학창 시절의 경험, 특히 실패를 겪고 극복했던 이야기를 자녀와 나누어 보세요. 자녀에게 실패가 있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 아이들이 도전하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계획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강압적인 지시보다는 자녀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이는 자기가 세운 작은 목표를 성취할 때마다 자신감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부는 집중이 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공부에서의 중요한 원칙, 즉 공부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집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길러진 습관과 결심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어 주었고 그 의지 덕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외국 유학과 박사학위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이트 프로 TV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솔직한 인생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건강, 사랑, 결혼, 직장, 퇴직 등의 삶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며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부를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